오늘부터 새로 작업하는 게 이제 분석 작업입니다. 분석 작업. 이 분석 작업은 부분합과 정렬, 그 다음에 이제 피벗 테이블, 그 다음에 데이터표, 시나리오, 그 다음에 데이터 통합, 그 다음에 목표값 찾기, 이런 게 나와 있죠. 그렇죠. 그런데 다 나오는 거는 아니에요. 동시에 다 나오지는 않고요. 이 중에 두 문제 내지 세 문제가 나와요. 두 문제 내지 세 문제. 보통 부분합과 피벗 테이블이 나오면 두 문제, 아니면 부분합, 피벗 테이블, 시나리오 같으면 두 문제가 나오고요. 다른 데이터표나 데이터 통합이나 목표값 찾기가 끼어 들어가면 세 문제. 얘네들은 시간이 짧아요. 금방 해요. 이런 애들은 금방, 불과 1분도 안 돼서 뭐 한 10초, 20초 만에 답이 만들어지거든요. 얘네들은 두 문제, 이런 거 두 문제, 다른 거 한 문제. 이런 거는 좀 시간이 걸려요. 얘네들은 시간이 걸리는데, 그렇게 해서 하여튼 다 배우긴 다 배우셔야죠. 한번 봅시다. 9장 섹션 9에 있는 내용 한번 열어서 볼게요. 오늘 배우시는 부분합은요, 반드시 정렬이라는 걸 하셔야 돼요. 자, 부분합. 부분합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정렬 작업을 먼저 한다. 부분합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그룹별 계산이에요. 그룹별 계산. 부분합을 하기 위해서는 정렬이라는 작업을 먼저 해야 돼요. 반드시. 우리 컴퓨터에는 반드시 라는 말이 들어가는 경우가 극히 드물어요. 그래서 보기 중에 반드시 라고 나오면, 어떤 글자가 나오면, 아, 요거는 틀렸다 라고 생각하는 게 많은데, 부분합에서 정렬 작업을 반드시 라고 하는 말은 맞아요. 그러니까 그룹별로 계산하기 위해서는 그룹별로 정렬을 해야 돼요. 그룹별로 정렬을 해야 돼요. 자, 우리 문제집 한번 다시 보면은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하단의 그림과 같이 라고 했는데, 죄송스럽지만 시험 문제는 그림과 같이 그림을 제공하지 않아요. 시험 문제에는 이 그림이 제공되지 않는다고요. 우리 시험에서 결과를 제공해주는 문제는 딱 하나예요. 차트예요. 차트는 결과를 제공해줘요. 이렇게 만드시오라고. 그 외에는 절대로 안 알려줍니다. 자, 문제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부분합 기능을 이용하여 한의원의 이용 실태표에서 그림과 같이 라는 빼고 진료 과목별 인원, 그리고 연령대에 대한 평균을 계산하고 거주 지역별 인원에 대한 최소값을 계산하라 라고 나와요. 그림과 같이 결과를 보여주지는 않고. 이게 문제집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아래 삼각형 화살표로 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세 가지 지시사항. 첫 번째, 정렬은 이렇게 하시오. 그 다음에 부분합을 하고 난 결과 인원의 평균 소수 자릿수는 소수 이하 두 자리로 하시오. 그리고 부분합을 할 때는 평균과 최소값은 저 위에 지시사항 순서대로 하시오 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자, 먼저 얘를 블럭을 잡으시는데, 지금 제목하고 본문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붙어 있어요? 떨어져 있어요? 본문하고 제목하고 떨어져 있죠? 그럴 때는 본문에다 그냥 클릭만 해 놓으시고 데이터에 가서 정렬 대화 상자 누르시면 돼요. 이렇게. 그 다음에 요 밑에 기출이나 기출공유를 보면 마찬가지로 다 제목하고 본문이 떨어져 있죠? 근데 만약에 붙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블럭을 잡고 들어가야 돼. 얘가 제목하고 본문이 이렇게 예를 들면 이렇게 붙어있는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딱 붙어있는 경우 위아래가. 그럴 때는 블럭을 꼭 잡고 해야 되고요. 지금처럼 이렇게 떨어져 있으니까 그냥 본문 안에다 클릭해 놓고 정렬 누르시고, 자 문제 볼게요. 첫 번째 정렬 기준은 진료 과목별 그리고 오름차순. 다음 기준 추가해서 두 번째 기준은 거주 지역별 그 다음에 오름차순이 아니라 내림차순 이렇게 하래요. 어렵지 않겠죠? 부분합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정렬을 먼저 해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규정이. 그런데 어떻게 정렬을 할 건지는 문제지에서 제시하고 있어요. 진료 과목을 기준으로 오름차순하고 또 기준을 하나 추가해서 두 번째 기준은 같은 진료 과목이라면 내과라면 침구과라면 거주 지역별로 내림차순으로 묶어라 이거죠. 그리고 확인하시면 그렇게 착 돼요. 그럼 보세요. 내과는 내과끼리 모였고 부인과는 부인과끼리 침구과는 침구과끼리 모였잖아요. 근데 같은 내과에서는 현대 라인 금호로 내림차순으로 묶였지 않습니까? 이렇게 정렬 작업을 먼저 해라 이거죠. 여기까지는 하시는데 어렵진 않아요. 그렇죠? 그 다음 저 끝에 가서 부분합 부분합을 가면 부분합은 무조건 이 블럭에 첫 번째 진료 시간대를 가지고 그룹을 한다고 나와요. 근데 문제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진료 과목별 연령대 인원 이 두 가지 인원과 연령대 두 가지에 대한 합계가 아니라 평균. 진료 과목별로 그룹을 시켜놓고 인원과 연령대라는 두 가지 항목에 대하여 합계가 아닌 평균으로 함수를 바꿔놓고 나서 확인.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부분합 1차 한 겁니다. 그 다음 한 번 더 해야 되죠. 다시 부분합에 가서 이번에는 거주 지역별 아까는 진료 과목별이었는데 지금 거주 지역별 연령대는 빼고 인원만 평균이 아니라 최소값. 여기서 주의사항. 그냥 확인 누르면 큰일 납니다. 그냥 확인 누르면 새로운 값으로 대치하라는 항목에 의해서 방금 전에 계산했던 인원과 연령대는 평균이 사라져요. 그리고 지금 값으로 대체해 버리니까 새로운 값으로 대치가 아니라 기존 결과에 추가하는 거지 않습니까? 요렇게 얘를 해제하시고 확인 누르시면 돼요. 모르고 얘를 이렇게 선택하고 확인 눌렀으면 망친 거잖아요. 그럼 다시 하세요. 아까 진료 과목별 평균이고 이 두 가지. 그러면 원래대로 돌아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주 지역별 연령대 빼고 인원에 대한 최소값으로 바꾸고 나서 요것만 빼주시고 얘만 빼주시고 확인 누르시면 답이 나온 거예요. 책에서 지시하는 순서대로 했잖아요. 내 맘대로 한 게 아니라. 그러면 그 오른쪽에 있는 결과표처럼 보일 겁니다. 그런데 시험 문제지에는 그 오른쪽 결과가 제시가 되지 않기 때문에 내가 한 것이 맞았는지 틀린지 모른다는 얘기죠. 자, 그럼 다시 한번 볼게요. 이렇게 부분합을 계산했어요. 부분합을 계산했는데 이렇게 부분합을 계산하기 위해서 빨간색 삼각형 지시사항의 첫 번째 정렬 작업을 진료 과목별 오름차순, 둘째 기준은 거주 지역별 내림차순으로 했으니까 가능한 거고요. 두 번째 인원에 대해서 인원에 대해서 보면 평균이 여기 하나 있고 평균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얘를 소수점 이하
홈탭에 가서 수험 이하로 줄여요. 두 자리를 줄이고, 그래서 이쪽의 평균, 부인과 평균은 소수점 이하로 늘려야 되고, 그다음 저 밑에 친구가 평균은 또 줄여야 되고, 전체 평균은 또 늘려야 되고, 소수점 이하 두 자리가 되게끔 했잖아요. 각각 하셔야 돼요. 한꺼번에 블럭 잡고 줄이고 늘려도 되고, 각각 4개니까 따로따로 줄이고 늘려서 소수점 이하 두 자리가 다 나오게끔 하시면 돼요. 그리고 세 번째 지시사항은 뭐냐면 이거였죠. 평균과 최소값은 요 아까 먼저 평균 먼저 계산하고 나중에 최소값 했지 않습니까? 그 순서대로 해라. 순서대로 했으니까 뭐 걱정 안 해도 되고요. 이게 부분합입니다. 그룹별 계산하는 거죠. 그룹별. 진로 과목별 그룹별로 뭐를 계산하고, 거주 지역별 그룹별로 뭐를 계산하고, 이렇게. 그런데 이 문제는 정렬이 두 가지 패턴으로 들어갔죠. 1차 기준은 진로 과목, 2차 기준은 거주 지역. 그러다 보니까 부분합도 처음에는 진로 과목별, 두 번째는 거주 지역별 하고 따로따로 부분합도 계산했어요. 그런데 이 이후로부터 나오는 부분합 문제는 정렬도 한 가지만 하고 부분합도 한 가지만 해요. 같이 한번 해보죠. 기출 01. 기출 01. 교재 127쪽에 보시면은 나와 있는데요. 한번 볼게요. 부분합 기능을 이용하여 배달 담당별 배달량과 배달 시간에 대한 최대값을 구하고 배달 담당별 배달량의 합계를 계산하래요. 두 가지 계산하는데 배달 담당별 계산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이 배달 담당 있잖아요. 여기 얘를 기준으로 이 동네를 기준으로 오름차순인지 내림차순인지를 지정해 줄 거란 말이야. 책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오름차순으로 정렬하라고 써 있죠. 그럴 때는 보세요. 얘가 정렬 대화 상자에 가서 배달 담당별 오름차순으로 확인하지 마시고요. 그냥 배달 담당이라는 동네에다 클릭해 놓고 오름차순, 정렬 대화 상자 왼쪽에 보면 오름차순 기억에서 히읗 있지 않습니까? 그냥 누르면 돼요. 블록 잡으시면 안 돼요. 근데 마찬가지로 제목하고 내용이 떨어져 있으니까 그게 가능한 거고요. 붙어 있으면 블럭을 잡고 정렬에 가서 배달 담당별 오름차순을 하셔야 되겠지. 그때는 부분합도 마찬가지로 제목과 본문이 떨어져 있으니까 블럭을 안 잡고 부분합 들어갔지만 붙어 있으면 저처럼 지금 블럭을 잡고 부분합 들어가야 돼요. 그때는 지금은 떨어져 있으니까 클릭하고 아무데나 클릭해 놓고 밖에가 아니라 안에다 클릭하고 부분합. 이렇게 정렬을 하고 나서 배달 담당별로 정렬을 하고 나서 부분합에 왔더니 그룹할 항목은 뭐라고요? 문제지 써있네. 배달 담당별 그대로 정렬한 이유가 그거니까. 배달량과 비고는 아니고 배달량과 배달 시간 분에 대한 두 가지, 배달량과 배달 시간 분에 관한 합계가 아니라 뭐로? 최대값. 함수를 바꾸라는 대로 바꿔주면 되고, 확인. 다시 부분합에 가서 배달 담당별 이거는 그냥 그대로 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배달 시간 분 빼고 배달량만 다시 최대값이 아니라 합계로 바꾸래. 합계. 이제 중요한 건 뭐라고요? 새로운 값으로 대치라는 항목을 해제하고 확인 눌러야 아까 최대값에 지금 합계가 추가되는 거죠.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부분합. 시험 보는 거기서는 되게 따로 떨어져 있을 수도 있고 붙어 있을 수도 있고. 그렇죠.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얘가
얘가 잘못 망쳤을 때는요, 부분합에 가서 모두 제거를 누르면 원래대로 돌아와요. 원래대로 돌아오는데 제가 한번 다시 보여드릴게요. 얘가 붙어 있어요. 만약에 이렇게 붙어 있어요. 제목과 내용이 붙어 있잖아요. 지금 붙어 있지 않습니까? 그때는 블럭을 잡고 정렬에 가서 배달 담당별 오름차순 정렬 해 주시고, 그럼 배달 담당이 도부영, 배무현, 장동호하고 딱 돼 있지 않습니까? 그대로 부분합 가는 거예요. 그리고 부분합은 우리가 지금 연습한 대로 그대로 하시면 되고. 그런데 얘가 지금 이렇게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떨어져 있으니까 이 동네에다 클릭해 놓고, 이 동네에다 클릭해 놓고, 여기 배달 담당이라는 동네에다 블럭 잡으시면 안 되고 클릭해 놓고 그냥 오름차순 하면 도부영, 배무현, 장동호하고 순서대로 나열이 되니까 그냥 그대로 부분합에 가시면 배달 담당별 배달량과 배달 시간에 대한 최대값을 계산하고 다시 부분합에 가서 배달 담당별 배달 시간 분은 빼고 배달량에 대한 합계를 계산해야 되는데, 이때 확인 누를 때 요것만 해제해 주시고 확인 눌러준다. 그러면 이게 정답이에요. 그런데 앞에 질문하신 것처럼 실제 시험장에서 시험에 얘가 붙어 있을지 떨어 있을지는 모르겠네요 라고 질문하셨잖아요. 근데 보편적으로 떨어져 있어요. 왜냐하면 일반적인 문서를 우리가 작업하시 보면 얘는 1번 문제, 2번 문제, 3번 문제 이제 분리가 되는 바람에 이거는 이제 문제가 있으니까 여기에 이제 붙어 있죠. 요 문제 항목하고 내용이 붙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어차피 우리가 계산할 때는 요렇게만 계산하고 이게 다 계산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냥 계산할 때는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다음에 배울 내용이 이게 지금 9장이니까 10장을 한번 열어본다면 얘도 보세요. 얘랑 떨어져 있잖아요. 붙어 있지 않고 떨어져 있잖아요. 얘도 떨어져 있고 쟤도 떨어져 있잖아요. 보편적으로 우리가 엑셀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떨어져 있습니다. 붙여서 작업하지 않아요. 제목과 내용이 반드시 떨어뜨려 놓고 작업을 하셔야 되는 게 엑셀 작업의 룰이에요. 그런데 모르고 붙여서 작업하면 본인이 힘들어요. 그러니까 시험 문제에는 떨어뜨려서 제공하지는 않을 거란 말이야, 분명히. 그것도 일거리고. 그로 인해서, 그러면 이 시험 문제를 공부한 사람들이 실제 업무상에서 작업을 할 때 붙여서 입력을 하시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것 때문에 이 시험 공부하는 건데, 그러니까 아마도 떨어뜨려서 나올 거라는 건 제 추측이지만 지금까지 항상 그래 왔었고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자, 그러면 이제 기출 공의번은 어떻게 하나요? 기출 공의번은 128쪽에 한번 가서 기출 공의번 한번 직접 해보세요. 지금 보시면 이제 지기가 여러 개가 나왔는데 지기를 내림차순으로 바꿔 놓으래요. 그래서 바꿨고요. 그렇게 지시사항이 나와 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부분합에 가서 처음에는 이렇게 사원 번호가 제일 앞에 있었기 때문에 사원별로 그룹하겠다고 떠 있어요. 자동으로 이렇게 떠 있는데, 사원 번호가 아니라 직위별로 정렬한 이유가 직위별로 그룹을 계산하려고 한 거니까 직위로 바꿔야 되고, 그 다음에 실수령액, 공제계, 급여계 세 가지를 선택하고 합계와 평균을 구하라 그랬는데 합계와 평균을 동시에 계산할 수 없으니까 합계 먼저 계산하고, 그리고 부분합에 가서 이 세 가지에 대한 평균을 하나 추가할 텐데, 이때 중요한 거는 새로운 값으로 대치라고 하는 말을 해제하고 확인 눌러야 방금 전에 계산했던 합계를 유지하고 평균이 들어간다. 그런데 이 평균은 평균으로 나오고 최대값은 최대값으로 나오는데 합계라는 말이 요약이라는 글자로 바뀌어서 출력이 돼요. 그래서 시험 문제에는 이 요약 글자를 합계로 바꾸래. 합계. 그러면 일일이 다 바꿔야지 뭐. 다
다 바꿔야지. 근데 이제 총합계로 나와요. 마지막은 총 요약이 아니라 총합계로 떠요. 그건 두시면 되고, 요약이라는 글자를 뭐뭐 합계로 바꾸라 그랬으니까 일일이 바꿔주면 되지 뭐. 그럼 이 문제는 해결이 되는 거예요. 자, 필기시험에는요, 필기시험에는 이해가 나와요. 얘가 요거 이게 무슨 의미인가, 이게 무슨 의미인가. 그러니까 우리 교재에 어디냐면은 124쪽 하단에 6번 그림에 빨간 박스 밑에 자그만 박스가 있어요. 가로로 길게 되는 얇은 박스가 있는데, 새로운 값으로 대치라고 하는 항목을 해제한 후에 6번 설명 두 번째 줄에 확인을 클릭하세요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야 중첩 부분합이 된다. 이게 필기시험에 나오는 용어고, 그 다음 필기시험에 또 뭐가 나오냐면 얘가 나와요. 1번 누르면 뭐가 되고 4번 누르면 뭐가 되는지. 자, 개별적인 요소를 다 확인하려면 4번 눌렀고요. 전체 그룹만 보려면 1번 눌렀고요. 번호 그룹 번호인데 1번을 누르면 뭐다? 전체만 나오고요. 4번 누르면 개별적인 게 나와요. 그러니까 1번은 전체, 마지막 숫자는 개별. 그것도 필기시험에 나온다. 그 다음 130페이지에 나와있는 10번 피벗 테이블 한번 열어볼게요. 피벗 테이블인데요. 피벗 테이블은 피벗 테이블이라 그래요. 피벗이라고 하는데, 어느 중심을 기준으로 해서 회전하는 걸 피벗이라 그랬는데요. 우리 책 이렇게 책받침이나 책 이렇게 돌리기도 하죠. 돌아가는 거 있잖아요. 우리 모니터는 피벗 모니터는 아닙니다. 모니터가 이렇게 180도 뭐 90도 이렇게 돌아가는 모니터도 있어요. 그걸 피벗 모니터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체육 시간에 기준 해가지고 뭐 좁은 간격, 양팔 간격에서 흩어졌다 모였다 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 걸 피벗이라 그래요. 근데 지금 보시면 부서가 지금 그룹이 될 수 있죠? 주기도 그룹별로 만들 수 있죠? 그런데 부분합을 하려면 부서를 기준으로 정렬을 하거나 주기를 가지고 정렬을 해야죠. 그러면 경리과 이면서 1-1지급, 1-2지급, 2-3지급, 뭐 2-1지급, 인사과이면서 1-1지급, 1-2지급 있을 수 있죠. 이렇게 X축과 Y축을 놔가지고 그룹을 계산하려면 부분합을 해야 되고, 부분합을 하려면 정렬을 해야 되고, 정렬을 하게 되면 데이터가 흩어지잖아요. 그게 불편해요. 어쩔 때는 원 데이터가 흩어지면 그것도 불편할 때가 있거든요. 얘를 어떻게 하면 원 데이터를 그대로 유지하고 얘를 어떻게 좀 편리하게 분석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하고 고민을 해본 거예요. 자, 이렇게 하시면 돼요. 얘도 블럭을 잡아도 되고요. 제목과 내용이 붙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굳이 블럭을 잡지 않으셔도 되는데, 원칙은 블럭을 잡고 들어간다. 부분합처럼 정렬처럼. 그냥 클릭해 놓으시고 삽입 피벗 테이블에는 피벗 테이블도 있고 피벗 차트도 있어요. 근데 주로 피벗 테이블이 시험에 잘 나옵니다. 자, 피벗 테이블 누를 겁니다. 자동으로 블럭 잡았죠? 여기는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할 건데, 우리 문제지는 뭐라고 써 있냐면요, AS 5번째, 여기 AS 5번째에서부터 분석을 하래요. 그러니까 기존 워크시트 클릭하고 여기 AS 5번째 셀을 클릭하면 됩니다.
새 워크시트 출력하는 게 아니라 기존 워크시트 여기 있는 A의 20번째 셀에다 클릭하고 확인 누르면 일단은 돼요. 그럼 일단은 피벗 테이블 준비가 끝났습니다. 간단해요. 자, 그러면 한번 보죠. 얘를 본래는 이렇게 붙여놓고 쓰는데 여러분 보시기 좀 편하라고 제가 띄워놓은 거고요. 문제지에 마찬가지로 저 하단에 빨간색 아래 화살표로 결과를 보여주는데 실제 시험 문제에서는 결과를 보여주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를 봐야 된다? 지시사항대로만 하시면 돼요. 지시사항대로. 볼게요. 피벗 테이블 기능을 이용하여 2월 급여 계산 내역이라고 되어 있는 이 내용의 표의 내용을 이렇게 하는 피벗 테이블을 계산하래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피벗 테이블 결과 보고서에서 행 및 열의 총합계는 빼고 하래요. 그리고 A의 20번째 셀에서부터 시작하게끔 피벗 테이블을 만들래요. 그리고 만들어진 결과에 대해서 뭐 이렇게 이런 서식을 사용해서 지정을 하래요. 그 다음에 피벗 스타일 보통 6이라는 거로 지정을 하래요. 이거는 나중에 하는 거고. 자, 먼저 보세요. 지시사항 첫 번째 뭐라고 되어 있냐면 표의 이름 있네. 여기 이름. 이름이라는 걸 클릭하지 마시고요. 클릭하지 마시고 이름이란 글자 있지 않습니까? 글자를 끌고 어디로? 보고서 필터라는 곳에다 끌고 내려오래요. 끌고 내려왔잖아요. 그 다음에 부서명이라고 하는 걸 체크하지 마시고요. 체크하지 마시고 부서명이란 글자를 끌고 어디로 오냐면 행으로 끌고 오면 행으로 내려와요. 그 다음 직급이라는 애가 있네. 직급 체크하지 마시고요. 어떻게 하라고요? 직급이라는 항목을 열 레이블로 끌고 오래요. 그런데 모르고 체크하면 어떻게 되느냐? 얘를 끌고 이렇게 가시면 돼요. 여기 있던 애를 끌고 옆으로 가시면 열로 갔잖아요. 그리고 보세요. 잘못한 것 같아. 그럼 얘를 끌고 밖으로 던져버리세요. 이렇게. 원래서 돌아갑니다. 다시 이름은 보고서 필터에, 부서명은 행 레이블에, 직급은 열 레이블에. 그랬더니 우리 회사는 부서가 4개 밖에 없네. 이 데이터를 분석해 보니까는 부서는 4개고 직급은 5개가 나온 거예요. 그럼 이 결과 안에, 여기 결과 안에 뭔가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여기 총합계는 빼라고 했으니까 나중에 빼면 되고. 자, 오른쪽 밑에 시그마 값이 있어요. 이 값에다가 상여금 끌고 오고, 실수령액 끌고 오시면 돼요. 상여금 끌고 오고 실수령액 끌고 오면 돼요. 근데 끌고 왔더니 다 합계로 나왔죠? 만약에 이름을 여기 이름을 끌고 오면 얘는 개수로 나올 거예요. 이름은 글자니까 개수로 나오고요. 상여금과 실수령의 숫자잖아요. 그럼 자동으로 합계가 나옵니다. 합계를 뭐로 바꿔주면 돼요? 상여금은 최대값, 실수령액은 평균을 바꿔주면 되는 겁니다. 바꿔서 가져오는 게 아니라 가져다 놓고 바꿔치기만 하면 돼요. 바꾸는 방법이 여러 가지인데, 예를 들면 요 실수령액이라는 글자가 있는 상여금, 이 상여금이라는 글자를 클릭하면 값 필드 설정이라는 항목이 떠요. 보시면 얘를 바꾸라고 한 거 아닙니까? 실수령액을 합계로 말고 뭐로? 최대값으로 바꾸라 그랬잖아요. 그럼 컴퓨터는 무조건 얘를 클릭해 보는 거예요. 클릭. 요거 나오네. 요거 여기 들어가서 뭐로? 평균. 최대값으로 바꾸고 하게. 그 다음에 실수령액은 뭐로 바꾸래요? 클릭해서 값필 설정에 들어가서 평균.
그럼 상여금은 최대값, 실수령의 평균을 바뀌는 거지 않습니까? 이렇게 바뀌면 돼요. 여기서 바뀌는 방법이 있고요. 여기를 여기 필드 설정 눌러서 합계였던데 최대값 바꾸면 되고, 합계로 바꾸려면 합계가 되고, 요거 이렇게 바꿔도 되고, 여기서 오른쪽 버튼 눌러서 바꿔도 되고. 우리 책에는 어떻게 바꾸라고 되나 볼까요? 이렇게 해놨는데 요거 얘를 아까 합계였는데 요거 얘를 최대값으로 이렇게 바꿨네요. 여기서 바꿨네. 여기서 이렇게. 저는 가필드 설정에 가서 바꾸세요 라고 했는데 여기서 그렇게 바꾸라 그랬어요. 여기서 바로 그냥 뭐로 바꿔라. 이렇게. 방법은 여러 가지입니다. 자, 이게 다 일단은 이대로 계산했어요. 정렬했습니까? 정렬한 거 하나도 없잖아요. 알아서 경리과이면서 1-1직급, 경리과이면서 2-1직급은 없네요. 기획과에는 1-1직급이 없죠. 인사과에도 1-1직급이 없어요. 그렇죠?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나오는 거죠. 자, 피벗 테이블 기능을 이용하여 이 위에는 2월 급여 계산 내역에 있는 거를 가지고 피벗 테이블화 시켰어요. 여기서 중요한 거, 피벗 테이블이 아닌 다른 데를 클릭하면 오른쪽에 메뉴가 사라지고, 피벗 테이블 안에서 클릭하면 오른쪽에 있는 이 필드 목록이 뜨면서 상단에 있는 메뉴도 활성화가 돼요.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이렇게 해서 분석을 해놨는데, 화살표 한번 보세요. 화살표 지시사항. 여기에 총합계, 저 끝에서 총합계가 있는데 얘는 빼라는 얘기잖아요. 어떻게 빼냐면 이렇게 뺍니다. 피벗 테이블 도구에 가면 옵션에 항목이 있어요. 옵션의 항목이 밑에 있습니다. 얘 누르셔가지고 요약 및 필터에 가서 행과 열의 총합계를 표시하지 않는다. 해제하라 그랬어요. 이렇게 해제해라. 그러면 밑에 결과가 안 나타나요. 그 다음에 AS 두 번째 셀프에서 시작한 거는 아까 시작을 해서 그렇게 온 거고요. 세 번째 지시사항, 아까 이거 상여금에 가면 필드 설정에 가서 아까 최대값으로 바꿨는데 요거를 하나 안 했어요. 지시사항이 아래에 있는 바람에 표시 형식에 가서 숫자 범주에 가서 천 단위마다 구분기호 찍어주고, 평균 실수령에 가서 필드 설정에 들어가서 표시 형식에 가서 숫자 항목에 가서 천 단위마다 구분기호 찍어주고. 원래는 이렇게 해요. 이렇게 블럭 잡아서 홈 탭에 있는 쉼표를 딱 클릭하면 바뀌긴 합니다만, 여기는 분명히 상여금, 그 다음에 실수령에 대한 각각의 필드 설정에 들어가서 여기에 있는 셀 서식 표시 형식에 가서 숫자 범주에 가서 천 단위마다 구분기호 찍어주라 그랬잖아요. 이렇게 꼭 하셔야 돼요. 그냥 블럭 잡아서 여기는 쉼표살 딱 찍어주면 안 됩니다. 하라는 대로 해야 돼요. 문제는. 그리고 이 피벗 테이블 디자인에 가시면은 보통 밝게 말고 보통에 1, 2, 3, 4, 5, 6
피벗 스타일 보통 6 이건 하래요.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피벗 테이블을 망쳤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망쳤어. 그러면 사실은 여기 있는 거 있잖아요. 얘를 밖으로 다 집어 던지면, 얘를 다 집어 던지면 샥 하고 원래대로 돌아가요. 그리고 요거 얘 있잖아요. 얘를 지워버리면 됩니다. 이렇게 보기 싫게 지워졌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지우지는 않고 얘를 통으로 이렇게 블럭 잡아서 그냥 삭제해 버리면 통째로 삭제가 되니까 돼요. 대신 이제 너비가 좀 깨졌죠. 피벗 테이블하고 하면 너비가 깨져요. 신경 쓰지 마시고 다시 가볼게요. 여기다 클릭해 놓고 삽입해. 다른 거는 메뉴 데이터에 가서 하는데 삽입에 가서 피벗 테이블 할 겁니다. 기존 워크시트에도 할 거고요. 기존 워크시트 AS 25번째도 하라고 했으니까 여기다 클릭하고 확인 누르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름은 보고서 필터에, 부서명은 행 레이블에, 직급은 열 레이블에. 이렇게 하라고 하니까 마우스를 끌어다 놓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문제에서 요구하는 게 상여금 가져오고 실수령에 가져오고, 일단 합계인지 평균인지 이건 신경 나중에 쓰고 무조건 가져오는 것부터 해보시면 돼요. 그리고 상여금은 클릭해서 여기서 클릭하셔도 되고 여기서 상여금 클릭해서 이해하셔도 되고, 그래서 얘를 하나는 최저값이잖아요. 가는 김에 표시 형식 가면 더 좋죠. 배웠으니까 숫자 이렇게. 그 다음에 실수령액은 합계가 아니라 뭐로 바꾸라고요? 평균 선택하고 표시 형식에 가서 한꺼번에 체크해 버리면 한꺼번에 답이 되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 옵션에 가서 요양 필터에 가서 요 두 가지는 해지 말라고 했으니까 확인 누르면 되고. 이 시험 꼭 나옵니다. 옵션에 가서 얘 해지하는지 어떤 두 개 해지하는지 하나만 해지하라는지 꼭 시험에 나와요. 네, 이거 꼭 시험에 나옵니다. 실기시험에 피벗 테이블 들어오면 요양의 필터에 가서 어떤 거는 해제하는지 어떤 거는 유지하는지 둘 다 해제하는지 꼭 시험에 나오니까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 답은 다 맞춘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뭐만 디자인에 가서 보통 6번 하라 했으니까 6번 하면 되죠. 이렇게. 이게 정답입니다. 그런데 필기시험엔 어떻게 묻냐면 이렇게 물어봐요. 여기 보세요. 아까 기본급 갖고도 뭐 했나요? 아, 상여금이네. 상여금. 제가 상여금을요 바꿔볼게요. 이게 답이었는데 굉장히 크게 올렸죠? 굉장히 크게 올렸지 않습니까? 그럼 상여금에 대한 내용이 반영이 됐어요? 안 됐어요? 김간의 1-1직급 격리과예요. 격리과 1-1직급 상여금 얘인데 반영이 안 됐잖아요. 안 되는 이유는 피벗 테이블은요 세로 고침을 눌러줘야만이 바뀌어요. 자, 얘를 다시 1800으로 돌리면 여기는 시트에서는 바뀌었는데 피벗 테이블은 그대로 있단 말이에요. 그럼 반드시 옵션에 가서 세로 고침을 눌러야만이 유지가 된다. 필기시험에 이거 나와요. 어차피 실기시험에는 우리가 하면 되는 거니까 누르면 되는 건데 필기시험에 그렇게 물어본다라는 거죠. 꼭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해설에 나와 있는 132쪽 133쪽에 여러가지 방법, 아까는 여기서 오른쪽 눌러서 요약 기준을 합계해서 최저값으로 바꾸고 이렇게 바꿨는데 어떨 때는 필드 설정에 들어가서 표시 형식에 가서 또 바꿔야 되는 문제가 생기고, 그래서 그거는 연습해 보신 결과 가장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을 빨리 터득하셔야 돼요. 문제지에서 그냥 뭐 천단위마다 구분교 찍으란 말이 없으면 오른쪽 버튼 눌러서 얘를 바꿔주면 되는데, 표시 형식이 바뀌어야 된다 그러면 설정에 들어가서
여기서 바꾸는 동시에 요거까지 한꺼번에 바꿔버리면 한꺼번에 두 가지를 하니까 수월하게 될 거고, 그런 연습을 하셔야 되고. 자, 137페이지에 나와 있는 문제, 138페이지에 문제가 두 개가 나와 있어요. 기출 01과 기출 02가 있는데, 이건 다음 시간에 풀어볼 겁니다. 댁에서 한 번씩 풀어봐 주시면 더 좋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할 겁니다. 피벗 테이블 풀고 그 다음 문제가 뭐죠? 데이터표. 그 다음에 있는 거는 뭐 금방 배울 수 있어요. 예.